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6월 9일 금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6% 올라서 26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참 오랜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해서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보면 올 들어서 지금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바로 오늘 최고치를 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이 강하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2480대부터 큰 조정은 없이 이렇게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는 지금 음봉이 없죠. 그래서 4주 연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고점은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참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어쨌든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조금 상단 부분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조정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악재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될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봐도 좀 강했죠. 다우가 0.5%, 나스닥이 1%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뭐 빠지면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나스닥이 참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도 그래도 좀 올라가지고 이제 어느덧 거의 34,000 또 가까이 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보면 좀 34,000을 잘 넘어가지는 못해요. 34,000만 오면 계속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한 34,000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이 선을 넘어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지표들이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뒤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달도 계속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나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 부담이 됐는데 거의 뭐 하루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지금 한두 번 더 올려봤자 뭐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지금 시장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103대로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 달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90원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원화가 참 강세인 것 같아요. 지금 원 달러도 1290원이지만은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더 빠졌어요. 보면 920원대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비해서도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가 상당히 강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원화가 강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보면 무역 경상수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7억 9천만 달러 적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적자긴 한데 이게 4월 달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은 우리가 워낙 그 배당 지급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9천만 달러 적자지만은 아마 5월 달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요 종목 보시면 대부분 많이 다 올랐습니다. 보면 일단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확실히 반도체랑 2차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1.5% 그리고 하이닉스가 5%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네요. 그래서 오늘 5% 이렇게 올라 버렸고요. 보면 오늘 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연중 최고치 계속해서 뚫고 있고요. 올해 초 1월 저점에 비해서는 뭐 거의 50%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확실히 반도체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2차전지 쪽도 좋았는데요. 에너지 솔루션이 3% 올랐고요. LG화학이 2%, 네, 이렇게 오르면서 여전히 2차전지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네, 삼성바이오도 2%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KB금융도 2%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6% 이렇게 가까이 오르면서 또 강세를 보였고요. 엔터주도 요즘 괜찮은데요. 엔터주도 보면 하이브가 네, 오늘 거의 5%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2%대 이렇게 오르면서 엔터주가 아직까지는 뭐 지수에서 이제 시총은 좀 작기는 한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도 지금 또 시장에 하여튼 주목받는 네, 이런 섹터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어느덧 2600대 중반까지 왔는데요. 지금 코스피의 어떤 좀 지표를 보시면 오늘자로 아마 지금 코스피가 PBR 1배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제 0.99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PBR 1배라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PBR 1배가 뭐 기준으로 봐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PBR 1배보다는 위에 있는 기간이 훨씬 많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PBR 1배 밑으로 가면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1배 정도가 됐으면 이제 좀 극단적인 저평가는 벗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14배 가까이 기 때문에 PER로 보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12개월 PER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실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만은 또 이제 포워드 앞으로 12개월 실적이 지금 과거 12개월보다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PR 같은 경우도 그 앞으로 12개월로 다시 측정을 하면 훨씬 낮아질 거긴 합니다. 그래서 PR이 일단은 높아 보이지만은 뭐 그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또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았죠. 수급이 보면 외국인이 5천억 정도, 기관이 3,500억 이렇게 사면서 쌍끌이로 샀고요. 개인만 이렇게 8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 확실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코스피의 이제 상승 추세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요. 네, 한번 2,700대 정도 한번 좀 찍어봤으면 좋겠네요. 다시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쉬어갔다가 올라가더라도 2,700대를 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코스피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